여러분 동영상 한번 봤습니까, 여러분?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본 사람 들어볼래? 손 들어볼래요, 한번? 예. 아마 물성전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학생들은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동영상을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자기학 배울 때 그 라플라시안이라는 거를 배웠죠, 여러분?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한번 채팅창에 써볼래 한번. 라플라시안이 많이 나오는데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라플라시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한번. 시간 영역에서 스페이스 영역으로의 변환인가? 예, 또 공간 미분이다, 곡률이다. 예, 여러분 라플라시안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제 수업 자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x, y, z에 대해서는 라플라시안이 이제 x를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y를 두 번 미분한 거, g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살짝 요 얘기를 좀 하고 그 어,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거 채팅창 옆에 켜놓겠습니다. 채팅창도 질문이 있으면 이 채팅창에 라플라시안 의미를 제가 살짝 설명하고요, 여러분. 라플라시안 의미가 이게 원래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 1차 원에서는 공률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2차 미분이니까요. 이게 이제 미분했을 때 원래는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의 의미입니다.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의미가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 의미가 어떠한 스칼라량의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크기는 있대 방향이 없는 겁니다. 단지 크기가 온도가 있다. 그럼 이게 x, y, g 공간에 대해서 온도로 주어져 있는 것이 함수가 있다면 혹은 압력이 있다. 압력도 원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습도가 있다. 습도, 습도가 있다. x, y, g. 그래서 어떤 앞에 값은 스칼라량인데 이게 공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런 양인 것을 우리가 스칼라인 것을 우리가 이런 파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전자의 웨이브 펑션이라 그랬을 때 이것도 스칼라량일 것입니다. 웨이브 펑션. 어떤 이 웨이브 펑션의 의미는 얘를 절대값에 제곱했을 때 여기에 뭐에 비례하냐면 이 발견될 확률입니다. 자, 발견될 확률이라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발견될 확률은 이 웨이브 펑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고 얘가 스칼라량이고 이 스칼라인 게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바뀌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런 스칼라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을 다이버전스로 한 번 더 한 겁니다. 이 그레디언트 의미는 여러분 머신러닝이나 요즘 데이터 처리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이제 어떤 값이 변화할 때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 어,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어떠한 값이 어떻게 변하냐면 d 어떤 부사이가 있을 때 d 부사이가 있으면 이것은 그레디언트 부사이의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변이로 움직일 때 특정한 변이만큼 움직일 때 우리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dl만큼 미칠 때
이 여기가 파이 psi이고 여기가 psi 플러스 d psi라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값이 psi에서 psi 플러스 d 플러스로 바뀐다. 즉 웨이브 펑션을 얘기하면 이 위치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요거의 제곱이었는데 이 위치에서는 이 커진 값의 제곱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d파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d파이면 요게 이제 이 값에서 이 값 바뀔 때 dl로 수직으로 바뀔 때 이 값은 내적이잖아요. 그죠? 내적이니까 이 위치 변이가 이 psi에서 psi d 플러스 psi로 바뀔 때 가장 짧은 요 각도가 옮겨갈 때 요 각도가 그레이디언트 psi라는 것이 각도가 이와 나란할 때 가장 짧은 코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디언트 파이와 dl이 거의 각도가 세타가 0도일 때 같은 값, 그레이디언트 psi와 dl 벡터의 이 값이 나란할 때 이 d psi가 가장 짧은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디언트 psi는 한 점에서 이 psi가 변화하는 가장 많이 급격히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다이버전스 취한다는 얘기는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다이버전스는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텐데 다이버전스 A다라는 것의 정의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다이버지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죠. 이런 거죠. 다이버지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이제 발산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 발산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요거를 둘러싼 볼륨을 생각해서 이 표면이 있죠. 이 한 점에서 막 발산하면 3차원으로 막 발산할 겁니다. 3차원 막 발산하는데 그 지점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 표면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표면적이 S인 경우에 이 표면에 대해서 S에 대해서 A 벡터가 막 나오죠. 그죠? A 벡터가 있으면 얘를 이 면적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얘기할 때 d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s에 대해서 다 합친 거를 뭐로 나눠주냐면 이 조그만 구 혹은 둘러싼 폐공면으로 여러분 공이라 생각해 보면 이 공에 볼륨이 있습니다. 델타 V가 됩니다. 델타 S가 그리는 델타 S 요 표면에 대해서 S가 그리는 총 볼륨을 델타 V라고 그러고 이게 델타 V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다이버전스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양 자체가 어떤 벡터가 나오는 총 양, 다르게 하면 플럭스라고 합니다. 총량의 이 합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 할 때는 이제 표현할 때 다이버전스 여러분 그 이 필드가 이제 입실론 분 어, 입실론 분의 로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전기장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 쭉 나오는데 이것의 근원은 전하 밀도구나. 그 나올 때 여기에 총 나오는 플럭스는 이 매질의 입실론에 어떤 의존하는 값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차지양이 많이 나오면 전기장이 쭉 여기서부터 발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 psi가 그랬을 때 psi라는 것이 이제 지금 해보면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드 psi니까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얘가 나오는 필드가 되겠죠. 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합한 거의 소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얘기할 때 이 다이버전스 의미를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그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라플라시안이 자체가 그 마이너스의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psi 플러스 v의 psi의 i 하바의 라운드 psi 라운드 t 타임에 대한 거 그리고 요 스페이스에 관한 거를 같다라고 놓고 이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이 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식이
이 식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그랬죠. 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그랬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텀하고 얘를 이제 분리돼서 이 부사를 그래서 공간에 대한 텀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동영상에다가 이제 이 수소 원자 모델 이거를 요 3차원의 H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수소 전자 모델은 따로 동영상에서 계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혹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제가 동영상에 짧게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 동영상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density of state가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그 3차원에서 density of state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H 3성분의 4파이의 M의 2분의 3성의 루트 2이고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또 이게 비례할 때 2의 0성이고요. 1차원에서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density of state라는 게 의미를 이제 본다 그러면 과연 스테이트가 허용된 양자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아무리 확률적으로 보면 전자가 그 에너지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페르미 딜의 분포라 그랬는데 엑스포넨셜의 E-EF의 KBT F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크면 줄어들고 에너지가 작으면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고 그래프가 여기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필드 여기서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일 때 여기 2분의 1이고 t가 0이 아닐 때는요. t가 0이 아닐 때는 t가 0일 때는 1과 0이 탁 칼같이 떨어지는 형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르미 에너지 위에 이 특정한 에너지가 쭉 온도가 유하는 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실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쭉 값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자가 가지는 그 자유전자 가지는 혹은 그 전자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때 채워지는 확률을 계산해서 주어지는데요. 요게 이제 크리스탈에 들어가면 이 고체에 들어가면 이래 허용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가 에너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루트 2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어서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에너지가 늘어날 때 이렇게 루트 2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지면 이렇게 스테이트가 더 허용된 게 많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질수록 여러분 보면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 전자 있을 확률은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그래서 봤을 때 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커질 때 보면 에너지가 커지면 허용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 늘어난 것과 이렇게 늘어난 것과 서로 곱을 해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스고 얘는 있는 전자겠습니까? 얘 둘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곱으로 전자가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못 사겠죠. 그래서 실제 돈과 실제 있는 그 물건 양을 곱을 해야 실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것처럼 이 density of state라는 게 이제 갇혀 있는 이 크리스탈 레티스 안에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숫자가 이게 3차원에 갇혀 있느냐, 2차원에 갇혀 1차원에 다 갇혀 다 다른데요. 그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density of state와 이제 페르미 딜의 분포에 따른 전자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놨거든요. 동영상 올려놨는데 지금 동영상을 듣는 거를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가 올려놓은 게 강의 자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어제 6시로 시간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목요일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보면 녹화 동영상 38분 29초 된 진성 반도체에서의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핑이 되지 않는 진성 반도체에서 컨덕션 밴드 위에 총 전자와 밸런스 밴드 아래 총 전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미 에너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서의 유효 질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위치, 페르미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38분 29초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38분이면 한 45분 정도를 생각해서 제가 또 라이브를 또 시간을 더 많이 지체해 버렸네요. 45분, 40분, 45분, 40분을 합시다. 그래서 40분을 오늘은 요 38분 보도록 하고 55분에 40분이면 55분, 55분에 다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55분에 보면 되겠죠, 여러분? 첫 번째 동영상을 55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5분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가끔 질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을 하고 여러분 질문은 여기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되지? 중지하고 기록. 반도체 내에서 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허용된 에너지 띠죠, 그죠? 위에 레벨에 있는 전자 총합 그리고 그 밸런스 밴드 홀의 총합 이거를 계산한 거니까 덴시티에다가 그리고 그 에너지에 있을 전자의 확률을 곱을 해서 이 전체를 합한 값이 실제 전자와 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가 있으면 이 그 높이에 따라서 높은 쪽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을까, 낮은 쪽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낮은 쪽, 그러니까 E-EC가 컨덕션 밴드에서의 전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 E-EC인 경우에 그게 루트에 비례하게 될 텐데 커질수록 전자 있을 확률은 줄어들고 커질수록 스테이트 수율은 많아지니까 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 실제 전자가 존재하는 분포가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최외곽 원래는 최외곽 전자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그 평균적으로 위에 올라간 컨덕션 있는 전자와 이 밸런스 남아있는 홀이 있기 때문에 그 미드 갭, 딱 갭의 미드, 딱 중간에 있는 쪽으로 생각할 텐데 이 미드 갭에서 위로 올라간 경우 페르미 에너지가 딱 정중간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위에 있는 경우하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전자가 많아지면 위로 갈 거고 그다음에 전자가 없어 줄어들면 홀의 줄어들면 아래로 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인트린직 반도체인 경우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부 반도체에다가 그 불순물을 주입을 하면 그 불순물 주입한 것에 의해서 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전자와 홀의 양에 따라서 그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그 추가로 생기는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시간 관리를 조금 오늘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동영상을 한 중간에 보다가 말아도 되거든요. 보다 말아도 되니까 제가 수업 시간을 좀 지체되어서 미안한데 한 10분 정도만 제가 그 두 번째로 만든 동영상을 보고 이제 되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괜찮다면 딱 10분만 지금부터 두 번째 동영상 10분만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 부족해서 딱 10분만 내로 처음 앞부분만 내로 봐도 좋으니까 불순물에 의한 도핑 효과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시 10분까지만 딱 중간에 끊어서 보기 바랍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봐주면 좋겠습니다. 16분짜리지만 절반만, 3분의 2만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 양하고 제가 라이브로 하는 거하고 그 중간에 섞는 거 아직 학교 초반이라 제가 좀 덜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하고자 했던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봤을 텐데요. 꼭 얘는 그 일반 물리 할 때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량이 가운동량이 양자화된다. 하바에 n배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간중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냥 이렇게 일단 주고 했는데 제가 이 궤도의 길이가 파장의 n성이다라는 걸로부터 얘기를 한 게 조금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진성 반도체에서의 전하 밀도와 페르미 준이라는 것을 제가 개념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라면 그다음에 불순물에 의한 도핑 효과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4족 원소에 5족 원소를 5족 원소를 넣거나 4족 원소 실리콘에 3족 원소 보론을 넣거나 라는 것을 할 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의 그 에너지 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궤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려면 얼마나 에너지 필요하냐라는 게 계산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그 끊기느라고 못 봤을 텐데 실제 계산해 해보면 상온 에너지와 비슷하게 작은 에너지라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손쉽게 전하가 만들어질 수 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늘려주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평형 상태에서 전하 밀도라는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 전하 밀도인데 교재는 이 페이지에 놔뒀고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의 전하 밀도와 도핑에 따른 전하 농도와 페르미 준위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목요일 5시에 6시 이후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 시간 전날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길지는 않죠, 여러분. 30분, 5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라이브하고 동영상 그 부분하고 섞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토론실을 이용하는 걸 좀 제가 보니까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과제 2- 우리 홍성진 학생이 질문을 준 걸 보면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2-20을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 벨라시티를 가지고 해보니까 뭐가 안 맞더라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운동량 계산값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자는 많은 위상을 가진 파동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위상의 파동 함수는 그냥 웨이브인데요. 입자들은 여러 개의 파동 함수의 슈퍼포지션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특정한 주파수의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 푸리어 트랜스폼이라 볼 수 있는데 그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어떤 일정한
컴포넌트만 속도를 구하는 게 바로 페이스 벨라시티입니다. 근데 입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파동의 함수의 리니어 커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그룹 벨라시티라는 걸로 입자의 속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웨이브 파켓을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파켓에 이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거 입자의 속도를 정의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링크 해놨는데 여러분 이 토론방에 활발하게 이제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듣다가 질문할 거리 있으면 있을 토론실에다 올려놓기 바라고 제가 이 말로 설명할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설명해야 된다 싶으면 토론실에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짧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내고자 하는데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두서없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수업 충분히 들었습니까? 중간에 16분짜리 10분 만에 끝내서 좀 아쉽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영상과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거를 잘 하고 제가 손으로 쓴 것도 있는데 손으로 쓴 것도 스캔해서 올려놓을까요, 여러분? 손으로 유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상황 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된 수업에 대해서는